안녕하세요, 오원개구리입니다. 오늘은 737 엔진 스타팅 노멀 프로시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 촬영이 됐고요.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처음이네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각종 스위치들, 오버헤드에 있는 스위치들 설명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배터리 파워를 켜고요. 돔라이트 켜져 있고, 배터리 파워 켜고 이제 이머전시 라이트 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머전시 라이트는 요 배터리 킨 상태에서 켜면 아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온이 되는 거예요. 불 들어오겠죠? 여기 이 뒤에도 또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외부에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아요. 그 객실에는 들어오네요. 이머전시 라이트 객실에는 들어오죠. 빨갛게. 여기 복도등도 라이트로 된 게 있고 이제 반사광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라이트 된 것들은 라이트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오버헤드 빈에도 라이트가 달려 있어요. 이머전시 라이트가 들어오는구나. 처음 봤네요, 저도. 그 이제 도어에도 각각 있고, 도어에도 각각 있어서 여기 들어오죠. 프리 카메라로 보면은 여기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도 요 옆에도 이머전시 라이트가 달려 있어요. 엑스트에서 오버잉도 들어오는지 한번 보고 들어오네요.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좋네요. 지금 들어오죠. 배터리 파워가 있을 때 이머전시 라이트를 아밍을 하면, 그 이유는 이제 이머전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배터리 팩을 갖고 있고요. 총 9개가 있어요. 배터리 팩을 갖고 있고, 그 배터리 팩이 이제 일종의 저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충전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요. 배터리 팩 차저가. 그 차저가 AC 파워를 받아서 배터리 팩을 지속적으로 충전을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AC 파워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켜게 되면 배터리 차저가 차징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배터리 팩 자체로 디스차지 되면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머전시 라이트는 항상 AC 파워를 넣고 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C 파워는 그라운드 파워로 넣을게요. 하고 이렇게 하면 빨간불이 사라졌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메어는 항상 켜주시고요. 이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온이 돼 있게. 실제 기체에서도 오프로는 놓지 않아요. 항상 온으로 돼 있어요. 건들 필요가 없는데, 집어도 이거를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리메어 같은 경우는 뜨거운 공기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어컨디셔닝에 팩이 하는 역할이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겨울에 이 팩만 틀면 차가운 공기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춥잖아요. 트리메어가 ACAU 에어컨디셔닝 액세서리 유닛을 통해서 이 트리메어 모듈레이팅 밸브 3개를 움직여주고 뜨거운 공기를 적당하게 넣어주면서 캐빈에 온도 조절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리메어는 항상 온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 이제 템프 컨트롤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 오토에 놓으면 이제 외부 온도와 객실 온도를 비교해 가면서 맞춰주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장님 너무 추워요 하면 이제 웜 쪽으로, 너무 더워요 그러면 콜드 쪽으로 놓으면 알아서 템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항상 노멀 온입니다. 시트벨트 사인 항상 오토 놔주시고요. 오토로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시트벨트가 작동하죠. 만피트 뭐 랜딩 기어 내렸을 때 터뷸런스 같은 거 생기면 이제 온으로 딱 나서 시트벨트 사인이 바로 켜주고, 차임이 띵 하고 울리죠. 그럼 사무장이 뭐 터뷸런스가 발생했다고 이제 기내 방송할 거예요. 안전벨트 매라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차임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널 주는 거, 시그널 보통은 요걸로 시그널을 주죠. 항공기 타보신 분들 이제 테이크오프 하기 전에 이거 띵띵띵 3번 울리면 사무장이 우리 비행기는 이제 곧 이륙합니다 이러면서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원래 이건 차임 언니가 아니고 스모킹이에요. 스모킹. 원래 예전에는 스모킹 라이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차임 언니로 바뀐 겁니다. 포지션 라이트 스테디, 이것도 좀 스테디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오프로 잘 안 나요. 항상 스테디로 놓고 파워를 끄고, 파워킴이 항상 스테디가 돼 있게. 이것도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스테디로 고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GPU 그라운드 파워가 들어갔고, APU를 설명할게요. APU는 이제 ECU라는 컴퓨터가 있고 SPU, SCU 두 가지 컴퓨터가 또 있는데, ECU는 이제 APU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PU, SCU는 APU가 스타팅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APU를 온에 놓고 바로 스타팅 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온을 하고 좀 시간을 줘요. APU도 조그만 하나의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엔진을 돌릴 때 가장 필요한 3요소가 블리드, 연료, 이그니션이죠. APU 스위치를 온에 놓게 되면 ECU에서 시그널을 다 보내요. APU 이그나이터에다가 에너자이징을 해주고, 그리고 연료가 들어갈 수 있게 APU 퓨얼 셔럿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APU도 엔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레미어가 필요하죠. 여기가 이제 APU 레미어 인넷 도어인데, 여기 인넷 도어를 열어줘서 레미어가 들어갈 수 있게. 석션이죠. 석션을 하면서 스타팅하는 거예요. 해주게 이제 시그널을 ECU가 다 보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타팅을 하게 되면 연료 탱크 퓨얼 셔럿 밸브를 열었으니까 연료 탱크로부터 연료가 공급되고, 레미어 인렛 도어에서 레미어가 공급되고, 그 이그나이터 에너자이징 돼 있으니까 스타트를 딱 하면 여기서 이그나이터 튀는 소리가 들려요. 외부에서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들려요. 이그나이터 튀는 소리가. EGT 올라가고 안정되면 이제 제너레이터 오프 버스 라이트가 들어오죠. 자, 그럼 APU까지 켰고 지금 그라운드 파워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APU 118V 395Hz. 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지금 그라운드 파워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라운드 파워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DC 파워로 APU 스타팅 하잖아요. 제가 아까 SPU랑 SCU가 있다고 그랬는데 항공기 배터리는 28V DC 파워예요. 이 파워로 APU 스타터 제너레이터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SPU라는 장치가 저 28V DC 파워를 270V DC 파워로 승합을 시켜줍니다. 그 승합된 DC 파워를 갖다가 SCU는 AC 파워로 전환을 해서 스타터 제너레이터에 보내주죠. 그래서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에너자이즈 되고 돌아가게 되면서 APU에서 115V 400Hz 삼성 교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스타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PU는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APU 시동도 걸면서 전기도 발생해주는 장치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진 쪽은 스타터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IDG가 따로 있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은 APU는 같이 합쳐져 있고. 자, 그러면 APU도 시동이 끝났고 이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IRS 온라인이죠. 보통은 온라인에 놓으면 온디시 들어왔다가 온라인 라이트 들어오고 CDU에 포지션 들어가고 떠요. 근데 지본은 내부 포지션에 놔야 뜨더라고요. 온라인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요 댐퍼를 켜주시면 요 댐퍼가 아밍이 되고요. 온라인을 끄면 요 댐퍼가 오프돼요. 이 지본에서는 안 튀는데 실제에서는 이게 스프링 모드로 돼 있어가지고 온라인 끄면 탱 하면서 오프로 튕깁니다. 이렇게 탁 튕겨요. 온라인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온을 해도 오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온라인을 해주시고 온라인 라이트 들어오면 요 댐퍼를 온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 댐퍼도 아밍이 됐고 포지션도 넣는데 보통 이제 라스트 포지션이 항공기 마지막 포지션을 나타내잖아요. 요거를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시뮬레이터에서는 항공기 포지션이 자꾸 바뀌니까 이걸 넣지 마시고 RKPC에서 공항 포지션을 넣으셔도 되고 넥스트 페이지 눌러서 GPS 잡은 포지션을 넣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러면 GPS 포지션을 넣고 하면 온라인이 다 되면 여기에 이제 PFDND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윈도우 히트를 켜서 비행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RTO 넣고요. RTO는 리젝 테이크오프예요. 리젝 테이크오프. 이러면 스타팅 준비는 끝난 것 같네요. 이제 보통 이제 요 펌프를 하나 켜주실 텐데 APU 퓨얼 공급을 위해서 APU는 퓨얼 공급을 석션으로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빨아들여요, 연료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안 켜주셔도 APU가 작동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 석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레프트 쪽을 키는데요. APU 퓨얼 서플라이 라인이 이 레프트 쪽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레프트 쪽을 켜주는 겁니다. 만약 레프트보다 라이트에 연료가 더 많다 그러면 크로스피드 열어주고 이걸 켜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APU 쪽으로 가겠죠. 보통은 이제 레프트 쪽을 켜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순환 공도를 입력해 주실 거고, 랜드 알티튜드를 입력해 줄 건데, 요거는 활주로 고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도착 공항에. 이거는 테이크오프 하기 전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 보통 차트에 나와 있어요. 런웨이.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입력하면 랜딩할 때 이쪽 보시면 요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금 빡빡빡빡 쳐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값이 요걸로 설정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APU 켜진 상태에서 APU로 파워를 전환하고 GPU 떼버리고, 블리드가 14, 덕트 프레셔가 14 정도 나오고요. 팩을 켰을 때는 덕트 프레셔가 더 올라갑니다. 25에서 55 정도가 나왔을 때 이제 스타팅하기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엔진 스타팅 준비는 끝났네요. 그 전에 저는 김포로 갈 거니까 크로스웨이트 넣어주고, 플랜 현재 6,900km, 플랜은 6.8이고, 리저브 연료는 2000으로 할게요. 코스트 인덱스는 40으로 갈 거고요. 크루징은 27,000피트. 이거는 세팅된 대로 갈 거고요. 26K. 테이크오프, 플랫5, CG 넣고, V1, V2, V3 세팅하고 나서 V1 로테이트, V2 스피드를 넣어주면 이제 FD가 온되고, 스로틀, V네브, 엘레브가 아밍이 돼야 되는데 뭔가를 안 했는데, 엘레브가 아밍이 안 되는 거면, 여기 보이죠? 노란색 빛금. 요게 요거 설정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안 해. 내가 루트를 안 넣었구나. 루트를 안 넣네. 루트를 안 넣으니까 엘레버가 엔게이지가 안 됐어요. 넣으면 엘레버까지 이제 엔게이지가 됩니다. V네브 11은 보통 이제 가기 전에 다밍을 하고 나가고요. 그러면 비행 준비가 끝났네요. 루트 다 넣고, 오버헤드도 준비됐고. 자, 그러면 엔진 스타팅을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은 블리드, 연료, 이그니션이 돼야 스타팅이 됩니다. 하이드릭 펌프를 켜주죠. 비콘 라이트를 켜주고, 부스터 펌프를 켜주고, 블리드 공급되어 있고, 이 블리드를 잠깐 설명하자면, 듀얼 블리드가 있잖아요.
두 가지 블리드가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엔진이 들어가고 있지 않으니까 엔진 블리드랑 APU 블리드랑 동시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스위치가 ON에 가 있으면 시그널이 그렇게 받아서 듀얼 블리드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고요. 아이솔레이션 밸브를 이제 스타팅하기 전에 항상 ON에 놓으라고 하는데 오토에 놓으면 스플릿이 돼야 되는데 팩을 꺼놨구나. 그러면 스플릿이 되죠. 아이솔레이션 오토에 놓고 팩을 키던 엔진 블리드를 팩을 끄던 엔진 블리드를 팩이 켜있든 엔진 블리드가 켜있으면 아이솔레이션 밸브가 오토에 있을 때는 클로즈가 돼요. 그래서 APU 블리드가 이쪽밖에 안 들어가죠. 이쪽은 클로즈 돼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보시면 1은 프레셔를 받고 있는데 2는 프레셔를 못 받고 있죠. 이쪽 2번이니까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토에서는 클로즈다. 팩이나 엔진 블리드가 온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오프해도 오토에서는 오픈이 됩니다. 지금 프레셔가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고 원하면 스플릿 되고 클로즈 돼서 요걸 오프해도 오픈돼서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조작 미스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오픈에 안 넣고 오토에 넣고 시동을 걸 때 이제 보통 딱 팩을 꺼버리니까 오토에 놔도 오픈이 돼서 넘부터 엔진이 시동이 걸릴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오픈 포지션에 놓고 팩을 튼 상태에서 푸시백 할 때 이제 팩 끄고 시동을 걸죠. 팩을 틀고 시동을 걸면 블리드가 약해서 APU 블리드가 약해져서 N2 RPM이 목표치까지 안 올라갑니다. 항상 팩을 끄시고 시동을 걸어주세요. APU 블리드가 여기로만 갈 수 있게. 요거 키셔도 안 돼요. 블리드 잡아먹습니다. 이거 키면. 안티해싱, 윙 안티해싱은 30초 이상 킬 수가 없어요. 오버히트 돼가지고. 엔진 블리드는 괜찮고요. 실제로 비행할 때도 엔진 블리드는 아이싱 컨디션에서 계속 사용을 하지만 안티해싱, 윙 안티해싱은 제약받는 게 좀 많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것 같고 엔진을 바로 돌려 보겠습니다. 돌리기 전에 이제 스타트 스위치 요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밸브하고 시그널 연결돼 있어가지고 시동 걸 때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라운드에 놓으면 스타트 밸브가 오픈돼가지고 블리드가 엔진을 들어가서 스타트를 돌려가지고 N2가 들어가고 N2가 N1을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N2 RPM 56%에서 이건 자동으로 5% 컷오프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제 저희가 이그나이터 스위치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컨티뉴어스에 놓으면 이제 제가 지금은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오른쪽 이그나이터가 계속 튀겨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라이트 포지션은 여기다 놓게 되면 내가 이 스위치를 어디다 놨든 상관없이 양쪽이 다 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컨티뉴어스는 테이크오프 할 때, 그리고 어프로치 할 때, 랜딩 할 때, 날씨가 안 좋을 때, 이거 계속 튀겨주는 이제 플레임 아웃을 방지하고자 그러는 건데, 굳이 오프에 놓으셔도 EC라는 게 관장을 한다 그랬고 했잖아요. 전 강의를 보면 EC가 이제 엔진 컨트롤을 하는데 EC에서 이제 플레임 아웃 컨디션을 감지하게 되면 이게 오프에 있든 어디에 있든 포지션이 다 튀겨줍니다. 그래서 플레임 아웃을 방지하는 플레임 아웃 프로텍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에 있든 뭐 컨티뉴스에 있든 플라이트에 있든 그 플레임 아웃 컨디션이 감지되면 EC에서 알아서 이그니션을 계속 튀겨줍니다. 그래도 항상 컨티뉴스, 테이크오프, 어프로치, 랜딩, 그리고 안 좋은 날씨가 있을 때는 컨티뉴스를 항상 놓고요. 실제 이제 엔진 스타팅하고 택싱에서 나가기 전에 체크리스트에 보면 컨티뉴스에 놓고 가라고 돼 있어요. 택싱 할 때부터 놓고 갑니다. 그리고 이그니션 스위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요. 레프트가 넘버원 엔진이고 라이트가 넘버2 엔진은 아니고요. 엔진에 이그니션 익사이터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레프트 라이트가 각 엔진에 레프트 라이트에서 익사이터가 두 개씩 달려 있는데 그 익사이터 중에 어떤 걸 사용해서 이그니션 시켜줄 거냐라고 이제 셀렉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프트는 이제 노멀 AC 트랜스퍼 버스를 받고요. 이 라이트는 스탠바이 AC 트랜스퍼 버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파워로 시동을 걸 때 이 오른쪽으로 놓고 걸어야 됩니다. 배터리가 스탠바이 AC 트랜스퍼 버스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실제에서도 이 오른쪽은 항상 돼야 돼요. 항상 이그니션이. 왜냐면 AC 파워 다 죽어버렸을 때 배터리 파워로 스탠바이 AC 버스를 공급을 해주는데 스태틱 인버터가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노멀 AC 트랜스퍼 버스라고 그랬잖아요. 일렉 계통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제 AC 트랜스퍼 버스 노멀이 1, 2가 있고 스탠바이 AC 트랜스퍼 버스가 있는데 일렉 파워가 다 죽으면 이제 노멀 1, 2는 아예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레프트 쪽은 노멀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쪽이 이그니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배터리로부터 배터리가 디지파워를 스태틱 인버터로 보내주고 인버터에서 115V 3상교류가 아니고 여기는 싱글이에요. 싱글 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스탠바이 AC 트랜스퍼 버스로 보내주고 요거 오른쪽은 스탠바이 AC 트랜스퍼 버스에서 파워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그니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오른쪽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결함이 생겼을 때 오른쪽을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이쪽을 포기해도 여기는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보낼 수 있어요.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넘버1 엔진 돌릴 때 이쪽에서 놓고 돌리고 넘버2 엔진 돌릴 때 이쪽 놓고 돌리고 그런 걸 봤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니까요. 각 엔진의 익사이터가 레프트 라이트 두 개가 달려있고 그 익사이터 중에 어떤 걸 사용해서 시동을 걸 거냐 라고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 플레이트마다 사실 바꿔주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론 이렇게 놓고 한번 플레이트 하고 이렇게 놓고 한번 플레이트 하고 요거는 항상 무기지에서는 라이트로 놓고 시동을 걸어서 이게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메인 베이스에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긴 제주는 스테이션이니까
레프트로 놓고 시동을 걸어 볼게요. 엔진 스타팅이 이제 시뮬레이터에서는 되게 간단하고 쉽지만 실제로는 엄청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엔진 다 태워 먹죠.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엔진 한번 태워 먹으면 정비사 인생도 태워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돌 때는 되게 민감해요. 예민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노멀 값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엔진 순식간에 돌아가죠. 네, 순식간에 돌아가는데 뭐 이지트가 얼마까지 올라가는데도 이 리미트를 모르고 있으면 엔진 태워먹고, 필플로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엔진 계속 돌리고 있으면 그래도 태워먹죠. 오일 프레셔, 오일 템프 리미트 다 확인해야 되고, 엔터 RPM도 확인하고,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어야 사실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조종사들도 엔진 스타팅 할 때 다 육성으로 얘기하면서 부기장이 얘기하면 기장이 체크하면서 체크를 하죠. 그럼 이제 스타트 스위치를 그라운드에 놓게 되면 여기 스타트 밸브 오픈 라이트가 들어올 거고, 바로 N2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서 오일 프레셔, 오일 템퍼가 인디게이팅 될 거고요. 그 N2 RPM 25%가 이제 노말인데 블리더가 좀 약해서 맥스 모터링 됐는데 25%가 안 되고 한 22%에서 얘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러면 미니멈 20%에서는 스타트 레버를 올려도 시동은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정비사들 같은 경우는 맥스 모터링까지 올렸다가 스타트 레버를 올리죠. 맥스 모터링이 보통 한 28, 29 정도 나오고요. 엔진이 새 거거나 좀 새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모터링이 한 31, 32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맥스 모터링 해주는 이유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엔진의 연료 개통 작업이나 오일 개통 작업을 했을 때, 또는 뭔가 이제 엔진을 돌려야 되는 메인트 작업을 했을 때 엔진을 돌리는데, 여기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에어 베어링도 있고 오일 베어링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엔진 돌다가 엔진 셧다운 됐을 때 밑으로 떨어져요. 네.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 엔진 밑에가 바닥이 조금 막 까무잡잡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오일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요 엔진을 감싸고 있던 베어링의 오일이 밑으로 고여요. 맥스 모터링 하는 이유는 이제 모터링 하면서 요것들을 다 날려주는 거예요. 엔진 파이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맥스 모터링을 하면서 여기를 날려주고 퓨얼 공급을 해서 엔진 점화를 하게 됐을 때 뒤로 불길이 나와도 안 나오게, 불이 안 붙게,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조종사분들은 그냥 25% 되면 바로 올려버리죠. 그럼 요쪽 뒤에서 연기가 이렇게 붕 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많이 타보신 분들, 이쪽 타보신 분들은 엔진 스타팅한데 여기서 하얀 연기가 붕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오일, 고여있던 오일이 뒤로 빨려 나가면서 타면서 이제 뒤로 훅 날아가는 건데, 예전에 그거 가지고 이제 항공기 엔진에 불 났는데 운항을 했다 뭐 그래서 뉴스화 된 적도 한번 있죠. 불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할 만큼 연기가 이렇게 푹 납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방지하고자 이제 정비사들은 모터링을 거의 맥스 모터링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스타트 레버를 올려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버 2 엔진 그라운드 하면 스타트 밸브 오픈, M2 RPM 인크리즈, 오일 프레셔, 오일 템프 인디게이팅, M2 RPM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요. 스타트 레버 올리기 전에는 에너는 거의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퓨얼이 공급돼서 점화가 됐을 때 이 에너는 돌아가긴 돌아가죠. 근데 RPM인 거의 변화가 많이 없어요. 모터링이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이거는 로우 오일 프레셔 꺼졌고요. 스타트 밸브 오픈 라이트 계속 들어와 있고, 스타트 밸브 오픈 라이트가 들어와 있으면 이쪽에 이제 스타트 밸브가 있고, 스타트 밸브를 통해서 블리드가 나온 게 이제 이쪽 아래쪽에 이제 스타트로 가서 이제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맥스 모터링 30.4 찍었고, 스타트 레버 아이들 놓는 순간 바로 퓨얼 플로우 인크리즈 되는지 확인하고 EGT 인크리즈, 그리고 에너 인크리즈 하고 56% 스타트 스위치 컷오프, 스타트 밸브 오픈 라이트 오프, 그 EGT 맥스 442 3 443, 그 퓨얼 플로우 0.29, 오일 프레셔 25 다 확인해요. EGT는 이제 720도, 네. 725도였나?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 정도 되고요. 노멀 아이들일 때. 그리고 오일 프레셔가 13이고요. 미니멈이. 오일 템프는 맥시멈이 140도예요. 필플로우는 600파운드인데 600파운드가 한 200 얼마 될 겁니다. 저는 지금 킬로그램으로 해놨기 때문에 0.29 이렇게 돼 있으면 200 얼마 되니까 노말이고, 그러면 이제 엔진 스타팅이 끝났죠. 넘버 2 엔진 스타팅 컴플리티드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넘버 1 엔진을 돌릴 건데, 제가 지금 하면서 빼먹은 게 시간을 안 쟀어요. 시간을 재야 돼요. 737 엔진 스타팅 이제 아이들까지 스타팅이 되는데 120초 리미트가 있습니다. 120초 안에 모든 스타팅이 끝나야 돼요. 안 되면 바로 컷오프. EGT가 EGT가 너무 이상하게 확 뛴다 그러면 바로 컷오프. 오일 프레셔가 안 나온다, 컷오프. 다 컷오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동할 때 여기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완전히 시동이 끝날 때까지. 그럼 다시 복습으로 넘버 1 엔진 그라운드, 스타트 밸브 오픈, M2 인크리즈, 오일 템포 오일 프레셔 인디게이팅, 올라가고 로우 프레셔 라이트 나갔고, 자 모터링 시간 재고 바로 올리면서 퓨얼 플로우 인크리즈, EGT 에너 인크리즈. (56%) 에서 스타트 스위치 컷오프. 시간 20초. 아이들 스타팅 끝났어요.
자, 그러면 스타팅이 끝난 겁니다. 스타팅이 끝났고 프로브 히팅 켜주고 팩 다시 켜주고요. APU 블리드 꺼주고 지금 APU 파워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너레이터 버스가 이제 APU 쪽에 꺼져 있죠. 이쪽으로 원하면 안 들어와요. 이쪽을 원했어도 여기는 안 들어와요. 여기 APU에서 넘버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켜줘야 제너레이터 버스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737 전기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파워가 우선권을 갖고 독립적이에요. 이쪽 트랜스퍼 버스 1, 2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AC 트랜스퍼 버스 1은 이쪽에서만 받고 2는 이쪽에서만 받고 나중에 들어가는 파워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쪽을 원하면 이쪽 AC 트랜스퍼 버스 1은 AP에서 공급하고 엔진에 들어간 거는 꺼졌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버스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만약에 이걸 오프하게 되면 소스 오프 라이트가 들어오죠. APU 제너레이터 버스 라이트도 들어오고, 왜냐면 여기는 엔진에서 받고 있는 거고 APU도 지금 어느 쪽도 안 받고 있는 거고 넘버원 엔진은 소스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스 오프 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PU를 켜주든지 아니면 엔진을 켜주든지 하면 노멀 오퍼레이션 되는 거고, APU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항공기로 AC 파워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라이트가 들어오면요. 더 깊게 설명하면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엔진 스타팅 프로시저니까 그러면 이제 APU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랩을 딱딱딱 5유닛까지 내리죠. 그 다음에 스타트 스위치 컨티뉴어스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워로부터 택시 승낙을 받고 택시 라이트 끼고, 물렁이는 키시는 분도 있고 안 키시는 분도 있고 랜딩 라이트 키시는 분들도 있고 안 키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택시에서 활주로로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상적인 스타팅 절차를 설명을 해 봤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바늘이 두 개가 있어요. 조그만 게 있고 긴 게 있고, 긴 거는 외부랑 이제 캐빈이랑 디퍼런셜 프레셔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은 바늘은 캐빈 프레셔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 고도 요 표를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1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매뉴얼에는 18,500피트로 되어 있고 18,500피트 이하에서는 랜딩 알티튜드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22,000에선 2,000, 26,000에선 4,000, 32,000에선 6,000, 41,000에선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매뉴얼에는 이제 고도마다 요 바늘이 디퍼런셜 프레셔가 얼마고 캐빈 프레셔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요거는 1000피트고요. 1000피트 단위로 되어 있고, 여기 가면 이제 5000피트란 얘기죠. 여기는 10,000피트. 고도에 따라서 이 바늘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고도로 가시면 이 바늘의 변화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 다운, FPM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비트 퍼 미닛 써있죠. FPM. 업으로 가면 업으로, 다운으로 렌더할 땐 다운. 그냥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엔진 스타팅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타팅이 이제 완료되면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라이트 다 꺼져 있죠. 네. 그 어떤 라이트도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램더 프로픈 라이트는 여기인데 여기 디플렉터 도어가 있고요. 램의 액추에이터가 있어서 디플렉터 도어랑 이쪽에 램도어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라운드에서는 항상 풀 오픈이에요. 풀 오픈해서 지상에 있는 램에어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 공중으로 올라가면 플라이트 오픈 포지션이 돼서 공중에는 공기가 차고 또 흡입 때는 공기의 양이 많기 때문에 플라이트 오픈에서 살짝만 열어주는 단계가 되고요. 그때는 이제 이 램더 프로픈 라이트가 꺼지겠죠.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블루라이트들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라이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왜 이제 주황색, 엠버라이트 이런 색깔, 엠버라이트들은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IDG 스위치가 있는데 제 엔진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요 IDG를 끊어버리면 전기 생성이 안 되죠. 바로 소스 오프 라이트 들어오고 제너레이터 버스 라이트. 여기 이제 파워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아무리 내가 오프를 해도 컴백이 안 돼요. 이거 다시 원상을 해도 되네. 네, 실제로는 안 돼요. 끊어버리면 실제로는 이거를 내가 다시 스위치 원상한다 그래도 원래는 안 돼요. 원리가 IDG가 이쪽에 달려있는데 이쪽에 달려있어요. 이 IDG 샤프트를 끊어버리는 거죠, 스위치로. 그래서 더 이상 전기가 생성이 안 되게. 그러면 그라운드에서 이 카우를 열고 IDG 리셋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보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원래 원상해도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메인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가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쪽은 이번 주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고, 스포일러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고요. 알터네이트 플랫 같은 경우는 목이 아파가지고, 알터네이트 플랫 같은 경우는 이제 PDU 파워 드라이브 유닛이 이제 1렙에 달려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이드롤 파워로 플랩을 내리죠. 근데 이머전시 이제 알터네이트 플랩을 사용하게 되면 하이드롤 파워가 죽었을 때 일렉 모터를 통해서 플랩을 내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제 오토 슬랩 시스템이라는 게 발동되고요. 알터네이트 플랩으로 플랩을 내리게 되면 플랩이 다운되거든요. 알터네이트 플랩을 이용해서 트레일링 엣지 플랩을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상 착륙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요거 원투 원투 돼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A고 이쪽이 B인데 왜 일렉 EMDP만 원투가 아니고 투 원이냐? 간단합니다. 죽이면 여기가 로우 프레셔 라이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파이어 핸들을 한번 당겨볼까. 여기도 원래 오프가 들어와야 되는데 로우 프레셔가 배터리 디스차지 됐고 안되네요.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이거는 EDP 이제 엔진 드리븐 펌프고, 이거는 EMDP에서 일렉 모터 드리븐 펌프인데 전기로 작동하고, 이거는 엔진 파워로 작동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넘버원 엔진으로 작동하는데, 여기도 일렉 파워를 넘버원 엔진으로 받으면 넘버원 엔진이 지금처럼 페일 됐을 때 요 A 하이드롤 프레셔가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넘버원 엔진은 일렉 파워를 넘버 2 이제 하이드롤 B 리저버 쪽으로 주고요. 넘버 2 엔진의 일렉 파워는 A 리저버 쪽으로 줘서 이렇게 2,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엔진 지금 뭐 좀 상황이 꼬였는데, 엔진 스타팅 아까 노말로 다 보여드렸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엔 시간 좀 더 내서 여기 마저 설명 못한 것들을 좀 간단히 또 설명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오토 랜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MCP나 에피스 컨트롤 판넬이나 요 MIP들도 설명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나, 사실상 시간이 많이 나질 않아서 언제라고 장담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내일이 아니구나.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새벽 2시를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맙습니다.